네, 저는 민주유공자법을 발의한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엊그제 그 상임위 소위에서 이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돼서 오늘 유가족분들이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소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법은 참 오랜 기간 동안 토론도 하고 논쟁도 한 법입니다.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보상이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셀프라는 게 없다. 국회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면서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 전혀 없고 그리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고요. 또 이 법 국가유공자들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로부터의 그 혜택이랄까요? 아니면 예우랄까? 이런 조항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 금전적 보상이랄지 아니면 직장이나 진학에 있어서 받는 혜택 이런 것들은 법안에서 모두 빼내므로 해서 그런 혜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 과정에 희생당한 목숨을 잃고 다치고 또 실종된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법만을 내놓는 그런 명예회복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법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부 언론과 또 국민의힘에서 국민의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이 유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역시 법을 살펴보면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국가보안법이나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폭처법 위반죄, 특경법 위반죄, 성폭력 위반죄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공자가 되기가 원천적으로 되지 않고 그거는 국가유공자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안에서도 그렇게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는 법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해서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최근에 보훈처에서 이 법을 깜깜이 유공자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829명의 심사 대상이지만 보훈처가 필요하면 보훈부 내역 절차에 따라서 재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훈처가 누가 대상이 되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막기 위한 괜히 이념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법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왜곡이고요.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해 오는 데 있어서 그 나라를 지킨 분들 또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 또 우리 사회에 이런 성장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기여한 분들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어디 외국에 나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크게 인정하고 또 대한민국 대단하다 그러는 게 우리나라의 빠른 민주화와 빠른 산업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큰 공헌을 하기 위해 공헌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그런 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법이 마지막까지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최소한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저는 민주유공자법 개정 추진단 상황실장 한민입니다. 저희가 2021년 10월 7일부터 국회 앞에서 하시는 것처럼 이 89호령의 SR 부모님께서 천막을 치고 이 법 통과를 위해서 천막 농성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7월 4일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일소위원회를 통과를 했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과 더불어서 거대 보수 언론들이 이 열사들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언사들을 해오면서 이 법을 폄하하고 있는 과정에 하여 이 육아협 어머니 아버님들과 이 단체 의원들께서 그렇지 않고 매우 합리적인 과정과 또한 엄격한 기준을 통해서 이 법이 심의가 되었고 통과가 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시간을 갖도록 갖는 시간을 갖고요.
무슨으로 소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편 끝에부터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박종철 여사 형님이신 박종구 형님이시고, 그 뒤편이 이한열 검사의 김남주 이사님이시고, 뒤편이 서울대학 최혁 여사 형님이신 최종순 형님이시고, 권희정 여사 어머님이신 강선순 어머님이시고요. 바로 제 뒤편이 유가익 회장님이시면서 경원대 장현 열사 아버님이신 장남수 아버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조인식, 박종만 열사의 그인이신 조인식님이시고요.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님이시고, 전태재단의 이도구 이사장님입니다. 말씀의 순서는 유가혁 회장님이시자 장현구 열사 부친이신 장영구 열사 아버님께서 첫 말씀을 해주실 거고, 바로 이어서 전태재단의 이도구 이사장님, 그리고 박종철 열사 형님이신 박종구 형님, 마지막으로는 이한열 변호사협회 김남주 이사님께서 이 법의 필요성과 절박성과 합법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과 여기 계신 기자분들에게 말씀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정문제위원회의장 장남수입니다. 여러 기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이 권위적인 정권, 즉 올라가지 못한 정권이 있었습니다. 일본군 장교 출신의 박정희 쿠데타와 군부에서 상관을 끌어내리고 했던 군사독재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젊은 피를 가진 젊은이가 항거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항거함으로 인해서 독재적 기호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서 분신, 투신, 활복, 결탄에 맞고 고문해 죽고 이랬던 분들, 이런 분들의 역할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기자 여러분도 그 덕에 지금 덕을 보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의 그런 분들도 87년 호를 철폐하고 민주주의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여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자기 몸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희생해서 죽었던 이분들에 대한 예우를 알아내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빚을 지고도 갚지 않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 여당 이분들은 수구 세력이라고만 봅니다. 일제 협력하던 그분들의 자녀들이 또 커가지고 부와 권력을 다 거머쥔 이분들을 보호하자는 것. 만일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을 보호하게 되면 일반 서민은 반대 주적으로 손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법을 만들려고 하니 그 당에서 민주 입장만 들어가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꼭 만들어야 되는 법은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이번 이 법안 소위에서 이 법 통과된 걸 정당하다고 보고, 국민의힘도 본회의에서 반대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이분들에 대한 업적을 인정해서 민주유공자로 만드는데 반대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기자 여러분들도 기사 좀 잘 쓰세요. 왜 이렇게 썼어요? 이 정당성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쉬운 얘기부터 하죠. 헌법, 법률, 법률에는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 그 밑에 지방정부의 조례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어린 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죠. 이걸 법률 체제라고 하는데, 그것 외에도 일반 법률에는 일반법과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법이 있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상 뇌물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특가법상 뇌물죄, 그리고 무선에서 처벌합니다. 그래서 특별법 무선의 원칙이라고 하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기본법과 개별법. 대표적인 것이 사회사업법 이런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몇 가지를 나눠있어요. 뭐냐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 가정지원법. 이래서 기본법과 개별법은
어느 효력의 우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그 지금 말씀드린 사회복지 사업법과 비슷한 것이 국가보건기본법입니다. 국가보건기본법의 3조에 보면 4가지의 유공자를 규정해놨습니다. 첫째가 동물유공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호국, 세 번째가 민주유공자, 네 번째가 의사상자. 그래서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는 법률이 있습니다. 개별법이. 첫째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 두 번째가 국가유공자법, 세 번째는 가지고 네 번째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 그래서 세 번째 민주유공자법이 빠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법을 국회에서 만들고 나라에서 만들고 당연히 민주유공자법을 만들어야 될 입법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20년 넘도록 안 했던 것이죠. 직무유기예요. 아니 직무유기를 넘어서 이거는 어찌 보면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이건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그것을 넘어서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3조 그 조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하다 이런 분들 모른 척한다는 겁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 이제 늦겠으니까는 더 이상 다른 핑계 대고 이러지 마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아니라 자유유공자법으로 이름하였다면 아마도 법안의 내용도 유지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에 훨씬 유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최근 정무 일소위를 통과한 민주유공자법안은 그야말로 원안으로부터 많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유공자로서 당면시했던 국가로부터의 예우 조항은 대부분 삭제되어 있습니다. 법안에 남은 것이라고는 명예회복이 거의 전부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본 법안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대통령 거부권을 벌써 운운하고 있는 집권 여당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설령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그 당이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 우리가 다 있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체제,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그 자유, 민주유공자법이 칭하고 있는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짜뉴스, 거짓된 정보에 편성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현 상황 중지하여 주시고,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당하게 제자리 찾을 수 있도록 민주유공자법 제정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열 기념사업회 김남주 이사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한열 열사 묘비를 어루만지는 사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한열 열사 묘비 앞에서 한 다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절대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거부권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요. 87년 6월 항쟁을 부정하고 직선제 구차 개헌된 우리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법이
반정부 시위자를 유공자로 만든다고 비판하셨는데요. 헌정을 유린한 무도한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저항하고 헌정을 바로 세우려고 희생하고 봉헌한 활동이 바로 민주화 운동입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유공자로 예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주재단에 목숨을 바친 박종철, 이한열 민주유공자가 되는 것이 안 된단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피로쟁취한 헌법을 부정할 것 같으면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 안 되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진 것처럼 국민적 저항에 침몰할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이 이승만 독재를 반대했던 4.19도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자로 모셔지고 있는 과정이고, 또 전두환 정권을 반대했던 5.18도 마찬가지로 국가 유공자로 모셔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했던, 오늘 오시지 못했던 수모사들 많이 계시지만 대표적으로 이한열, 박종철, 전태일 이런 분들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보훈부이고 국민의 힘입니다. 보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보훈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분명하게 진보적인 인사로 분류되고 있는 민주열사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들께서 법안을 조금만 보신다고 하면 이것이 매우 상식적이고 매우 논리적인 법안이고 무리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